아이폰 14 뭐 구매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저도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9월 8일 애플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폰 14 시리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반응을 보면 아시겠지만 국내 해외 따질 것 없이 정말 역대급 인기, 또 역대급이야 하겠지만 진짜 이번에 인기가 남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마 국내 사전 예약도 또 서버 터지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미리 생각을 해둬야 빨리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한 아이폰 14 시리즈 구매 가이드를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제 채널에서 갤럭시 버즈2 프로, 에어팟 프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거의 마감 직전이거든요. 더보기란 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 에어팟 프로2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이폰 나오고 추후에 한 번 더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뭘 구매할 거냐? 저는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할 거고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끝나누기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아이폰 14는 역대 아이폰 중에 가장 끝나누기가 심한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사이를 가장 크게 나눈 모델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부터 달라집니다. 이번에 드디어 아이폰이 노치를 벗어나 펀치홀이 탑재됩니다. 물론 프로 모델 라인만. 아이폰 14 프로와 프로 맥스에는 알약 펀치홀이 탑재되었는데요. 이것은 딱 봐도 신형 아이폰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도 탑재되었습니다. 바로 다이내믹 아일랜드. 대부분 유출 정보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펀치홀을 탑재하냐, 심지어 알약 모양 펀치홀. 근데 애플은 애플답게 싱크빅으로 이걸 풀어냈습니다. 보통은 이 펀치홀 죽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아예 지워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 방향이 궁극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은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 중 하나죠. 또 트루뎁스 카메라를 통해 여러가지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현실적으로 단일 펀치홀을 적용한다거나 UDC를 적용한다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어제 많은 분들이랑 라이브를 하면서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나왔을 때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사용한다고? 죽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펀치홀을 인터페이스로 살려냈습니다. 전화가 오면 부드러운 애니메이션과 함께 전환된다거나, 공간을 확장해서 방해금지 모드, 에어팟 연결 상태 확인, 무음이나 충전 상태 확인도 가능하고, 페이스 아이디를 실행할 때 부드럽게 확장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이런 거 디테일이 엄청나죠. 음악 앱을 백그라운드로 보낼 때 펀치홀로 빨려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기능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직관적으로 펀치홀에서 사용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실제로 펀치홀에서 음악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참 신박하죠? 통화 같은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고 중요한 서드파티 앱들도 역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출시 이후에 서드파티 앱들이 이걸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 두 개의 앱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도 있죠. 죽은 공간을 죽은 공간처럼 보이지 않도록을 넘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는 거. 이 신박한 기능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AOD 기능, Always on Display. 이 기능도 아이폰 14 프로 라인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주사율을 1Hz까지 낮출 수 있는 스펙이 들어갔다는 거. 초당 리프레시 되는 것을 최소한까지 낮춰서 전력 소모를 낮추는 게 프로 라인에만 가능한 거죠. 솔직히 도입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늦었지만 완성도는 좋게 나왔습니다. 기존 AOD는 간단하게 시계, 작은 위젯 정도의 표시였다면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 들어간 AOD는 애플워치에 들어간 AOD처럼 배경화면, 위젯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톤 다운되어 AOD를 보여줍니다. 내가 설정한 것들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디스플레이 야외 최대 밝기도 무려 2000니트까지 올랐습니다. 전작 대비 2배가 올라서 이 정도면 강렬한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보일 거예요. 이것도 프로 라인에만 들어갔죠.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바로 프로세서의 차이. 작년 아이폰 13에도 프로세서의 차이가 있었어요. 같은 A15 바이오닉 칩이 들어갔지만 GPU 코어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세대가 다릅니다. 아이폰 14 프로에는 A16, 아이폰 14 일반에는 A15가 탑재됩니다. 아예 세대가 다른 칩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번 A16은 성능이 이전에 막 30% 오르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고성능 코어가 A15 대비 더 빠르면서도 20%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20% 적게 전력을 먹는다. 그래서 프로 라인이 전작보다 많은 기능이 들어갔고 배터리도 더 먹는 기능들이 많이 탑재되었음에도 전작보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더 오래 간다고 합니다. 전작
정작 프로 라인이 배터리 괴물이었던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카메라를 보기 전에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아이폰 14 일반 라인은 도대체 구매 포인트가 뭐냐?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역시 가격입니다. 이번에 아이폰 14 전체적으로 가격은 동결되었어요. 물론 달러 가격으로. 현재 국내는 환율 때문에 같은 달러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한화 기준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155만원 시작,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175만원 시작입니다. 전작 대비 20만원씩은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이폰 14 일반은 125만원 시작, 아이폰 14 플러스 모델은 135만원 시작입니다. 물론 일반 모델도 동일하게 올랐지만 가격 차이가 꽤 있죠. 미니 모델은 사라졌고요. 가격적인 면에서만 봤을 때는 일반 모델이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봤을 때 일반 모델은 다른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거. 아이폰 14 일반 말고 차라리 아이폰 13 프로가 낫지 않을까. 실제로 더 나은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동일한 프로세서가 탑재됩니다. 물론 방열 설계가 좀 달라져서 아이폰 14 쪽이 더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폰 13 프로로 가게 된다면 듀얼 카메라가 아닌 망원이 추가된 트리플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고 야간 모드 인물 사진이나 접사나 프로 로우나 프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120Hz 가변 주사율을 사용이 가능해지죠. 더 부드러운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이폰 14 일반 모델보다는 아이폰 13 프로 쪽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그럼 일반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아직 고려를 안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무게. 같은 사이즈라도 일반 모델이 훨씬 가볍거든요. 아이폰 14 일반과 아이폰 13 프로는 같은 6.1인치지만 172g과 203g으로 무게 차이가 31g이나 납니다. 아주 큰 차이죠. 아이폰 14 플러스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같은 6.7인치지만 203g과 238g으로 무려 35g이 차이가 납니다. 큰 사이즈를 가졌지만 가벼운 무게를 원하면 14 플러스겠죠. 프로 라인은 거의 체감은 벽돌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무게적인 측면에서는 아이폰 14 일반 쪽이 더 좋습니다.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가 더 중요하다. 이렇다 하시면 일반 모델 쪽으로 고려해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제품을 구매한다는 행복도 있잖아요. 컬러도 새로운 컬러들이 추가되기도 했고 위의 설명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저울질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아이폰 14 프로를 추천하는 이유 다섯 번째, 카메라에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아이폰 카메라 변화 중 아마 가장 큰 폭의 변화일 거예요. 일단 메인 카메라가 1200만화소에서 4800만화소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센서 크기도 상당히 커졌어요. 거의 소프트웨어로 많이 승부보던 아이폰에서 하드웨어적 변화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전작에는 불가능했던 메인 카메라로 2배 크롭 줌이 가능해졌습니다. 고화소의 이점을 잘 살린 거죠. 물론 망원 3배 줌도 있으니까 2배, 3배 선택지가 생겼다는 거. 일반 모델은 망원 카메라 자체가 없으니까 이 차이도 있겠죠. 당연히 센서 크기가 커진 만큼 저조도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전작에서 아쉬웠던 초광각 카메라도 개선되었고 시네마틱 모드나 프로레스 동영상 촬영도 모두 개선되어서 내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을 것 같다. 그럼 프로 쪽으로 가시면 아주 만족스러운 촬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는 아이폰 14 프로 라인을 추천합니다. 그러나 가격적인 면과 무게를 생각했을 때는 아이폰 14 일반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무게를 빼고 환율로 올라버린 가격만을 생각했을 때는 전작인 아이폰 13 프로로 가면 좀 더 스펙 좋은 아이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각 모델마다 적용된 환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시장 모델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4 프로는 약 1411원,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약 1448원, 아이폰 14 일반은 약 1422원, 아이폰 14 플러스는 약 1365원입니다. 각 모델마다 완전히 환율 적용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아이폰 14 플러스는 현재 환율보다 더 저렴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플러스 모델이 국내에 잘 안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내는 아이폰 14 프로 쪽이 가장 잘 나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폰 14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또 어떤 컬러를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